네, 안녕하세요. SQLD 모든 것의 저자 조용학입니다.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관계와 조인의 이해 중에서 슈퍼타입, 서브타입에 대한 테이블 병합 부분을 설명드릴게요. 이 부분은 좀 큰 그림으로 말씀드리자면 이제 반정교화의 일환이고요. 반정교화의 일부분이고 반정교화 중에서 테이블 병합에 대한 부분입니다. 예, 여기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앞에서 정교화를 좀 설명드렸는데 정교화를 이해하면 반드시 이제 반정교화를 이해해야 되고 반정교화의 기법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반정교화 기법 중에 제일 첫 번째가 테이블 병합이에요. 병합. 뭐 두 번째 테이블을 분리하는 것도 있고 칼럼을 하는 것도 있고 관계를 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쭉쭉쭉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첫 번째는 테이블 병합. 그 중에서 슈퍼타입, 서브타입에 대한 건데 이걸 왜 따로 영상을 구성했냐면 이게 기출 잘 나와요. 시험에 잘 나와서 영상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반정교화라고 하는 거는 왜 하냐면 가장 큰 게 성능 향상. 성능 향상, 조회 성능 향상이에요. 반정교화라는 가장 큰 이유는 조회 성능을 향상하는 거예요.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무수하게 데이터를 조회하게 되겠죠. 셀렉터문을 써서 조회하게 되는데 그 조회할 때의 성능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뭐 하나 이제 화면에서 검색을 해서 화면에 표시를 하는데 10초씩 소요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시스템을 사용자가 만족하고 쓸 수 있을까요? 뭐든지 하여튼 딱 클릭하고 뭐 입력해서 엔터 딱 치면 결과가 딱 화면에 1초 안에 그냥 결과가 딱 나와야지 막 10초씩 뭐 어떤 경우는 30초씩 계속 모래시계가 돌아가고 이러면 못 쓰겠죠. 쓰기 너무 불편하죠. 조회 성능이 굉장히 중요하고 반정교화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조회 성능을 향상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그 목적을 분명하게 이해를 하시고 오늘 강의 내용, 요 설명 내용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이게 여러 가지의 테이블 병합 중에서 아주 특수한 경우를 얘기해요. 예, 요 그림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면 사건이란 테이블이 있고 긴급 사건, 특수 사건, 일반 사건, 요거 ERD 중에서 이런 모양을 가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슈퍼타입, 서브타입 관계예요. 슈퍼타입, 서브타입 관계. 프로그램을 좀 공부하신 분은 상속관계? 예. 이런 거 생각하셔도 돼요. 부모 클래스가 있고 자식 클래스가 있고 이런 거. 이렇게. 예를 들면 카라는 게 있고 카라는 게 있는데 예. 뭐 자가용이 있고 자가용이 있고 버스가 있고 뭐 택시가 있고 이런 식으로 부모 클래스에 대해서 상속받는 관계.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슈퍼타입과 서브타입 관계. 보시는 것처럼 사건이라고 하는 테이블이 있는데 그 사건이라는 테이블에 대해서 긴급사건, 특수사건, 일반 사건으로 좀 더 특수화한 관계로 분리가 되는 관계. 근데 이게 사실 왜 이렇게 이런 부분에서 중요해지냐면 그냥 사실 지금 화면에 보인 것처럼 요 테이블 이렇게 다 따로 구성하는 거예요. 모델링을 할 때. 정교화 과정에서, 정교화를 통해서 이렇게 다 분리를 해요. 근데 성능이 중요하다고 했죠. 조회 성능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어떠한 경우는 그냥 이렇게 분리된 형태로 운영을 해도 되고 어떠한 경우에는 이걸 이렇게 합치는 게 좋고 이런 얘기를 오늘 하는 겁니다. 시스템 조회 성능을 올리기 위한 반정교화 기법으로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앞으로 다시 돌아가면 자, 이렇게 슈퍼타입과 서브타입 관계를 갖는 경우에 시스템의 운영 그 상황에 따라서 또 시스템에 운영되는 데이터에 따라서 조회하는 조회 스타일에 따라서 반정교화하는 방법이 달라진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그 반정교화를 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다. 원투원 타입이 있고 플러스 타입이 있고 싱글 타입이 있다. 일단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원투원 타입이 있고 플러스 타입이 있고 싱글 타입이 있다. 시험 문제에는 당연히 다음에 해당하는 것이 어떤
슈퍼타입, 서브타입의 병합 방법을 의미하는가? 원투원 타입이냐, 플러스 타입이냐, 싱글 타입이냐, 요거를 물어보겠죠. 그래서 적절한 답을 찾을 수 있으시면 되는데, 여기 그림처럼, 자, 요렇게 주어져요. 자, 요 부분을 한번 읽어볼까요? 위 세 테이블을 대부분 함께 줘야 할 경우, 요런 조건을 줘요. 사건이 있고, 긴급사건, 특수사건, 일반사건이 있는데, 이 세 테이블, 여기 긴급사건, 특수사건, 일반사건을 대부분 함께 줘야 한대요. 그러니까 따로따로 줘야 하지 않고 함께 줘야 한대요. PK에 사건 분류 코드를 추가해서 하나의 테이블로 통합한.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에 뭐 긴급사건만 따로 조회를 한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현재 사건을 다 조회한대요. 이 시스템에서. 그러면 이렇게 분리해 놓을 필요가 있을까요? 그냥 쉽게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 시스템에서 모든 사건을 한꺼번에 조회한대요. 근데 이렇게 쪼개놓으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쪼개놓으면 뭐가 필요해지죠? 쪼개놓으면 쪼개놓은 걸 한꺼번에 조회하려면 조인이 필요해요. 테이블이 조인되는 조인 연산이 무조건 들어가요. 조인 연산은 값비싼 연산, 부하가 시스템 부하를 많이 유발하는 연산. 다시 얘기해서 대부분의 경우에 세 테이블을 함께 조회해야 한다라고 하면 그럼 매번 조인이 일어나는 거예요. 조회 성능이 하락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거를 어떻게 한다? 그냥 하나의 테이블로 합쳐버리는 게 조인을 일으키지 않는 방법이 될 거예요. 요게 앞에 보인 것처럼 이거예요. 이런 케이스를 얘기해요. 싱글 타입, 올인원 타입 전체를 하나의 테이블로 통합한다. 사건 테이블 하나에다가 여기다가 사건 분류 코드를 넣고 여기 사건 분류 코드를 넣고 여기 모든 사건에 대한 거를 한 테이블로 만들어서 저장을 하고 조회를 하는 거죠. 요게 싱글 타입, 올인원 타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예가 싱글 타입에 대한 하나의 예다. 요게 싱글 타입에 대한 하나의 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개념적으로 보자면 이런 거예요. 플러스 타입은 그럼 뭐냐? 플러스 타입은 요게 하나가 뭐가 되냐면 아까 예를 보자면 긴급사건, 특수사건, 일반사건 이렇게 돼 있었죠. 요 하나가 긴급사건, 특수사건, 일반사건이 다 되는 거고 요 안에 슈퍼타입의 내용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요 일부분이 슈퍼타입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중복되게 슈퍼타입 이렇게 중복되게 들어가는 거예요. 요게 플러스 타입. 각각의 서브타입에 슈퍼타입을 합해서 슈퍼 더하기 서브 형태의 테이블을 만들어서 쓰는 게 플러스 타입. 위에 거는 그대로 쓰는 거예요. 슈퍼타입, 서브타입을 합하지 않고 원래 있던 그대로 쓰는 거예요. 이렇게 따로따로 있는 것들을 그대로 쓰는 거예요. 원투원 타입이라고 합니다. 원투원 타입. 그냥 쉽게 생각하세요. 항상 모든 케이스를 동시에 조회하고 동시에 다룬다. 그러면 이렇게 분리할 필요가 없다. 하나로 합쳐서 처리하는 게 좋다. 이게 싱글 타입. 서브 타입과 슈퍼 타입을 구별하지 않고 항상 서브 타입을 조회할 때 슈퍼 타입의 내용을 함께 조회한다. 그럼 이렇게 플러스 타입. 아니다. 슈퍼 타입에 대한 것도 따로 조회하고 각각의 서브 타입에 대한 것도 따로 조회하고 다 개별적으로 조회하는 케이스가 다 따로 있다. 다 분리되어 있는 것이 유리하다. 라고 하면 원투원 타입.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오늘 내용은 아주 간단해요. 이렇게 원투원 타입, 개별로 발생되는 트랜잭션에 대해서 개별 테이블을 구성한다. 슈퍼 타입, 또 개별, 서브 타입 중에서도 1번, 2번, 3번이 있는데 이것도 다 따로따로, 다 개별적으로. 이게 원투원 타입. 슈퍼 타입, 서브 타입의 합한 요 슈퍼 타입 플러스 서브 타입에 대해서 발생되는 트랜잭션은 조인 연산에 의한 성능 저하를 가져오면 다시 얘기해서 항상 슈퍼 타입이 가진 내용과 데이터와 서브 타입이 가진 데이터를 함께 줘야 한다. 슈퍼 타입과 서브 타입을 항상 같이 줘야 한다. 근데 서브 타입의 종류별로는 구분한다. 이렇게 되면은 플러스 타입이 유리한 거죠.
마지막으로 전체를 한 번에 조회하는 트랜잭션은 예, 그냥 항상 서브 타입 1번, 2번, 3번 구별하지 않고 한 번에 조회한다. 이렇게 되면 그냥 하나의 테이블로 만들어서 올인원 타입, 올인원 하나의 테이블을 만들어서 조회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게 싱글 타입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유니언 연산, 뭐 조인 연산이라는데 기본적으로 조인이든 유니언이든 테이블을 병합하는 연산이거든요. 테이블 병합. 요거는 CPU 부하를 유발한다. 요거 알아두세요. 비전공자 분들이신 경우에는 요게 이제 좀 새로운 내용들이에요. 전공자, 컴공이나 전산학과라고 하면 좀 당연할 수가 있어요. 조인 연산이나 유니온 연산을 하면 CPU 부하가 높다. 요거를 좀 설명드리면 이런 거예요. 1번에 대해서 A, B, C, D를 다 한 번씩 보고 2번에 대해서 한 번씩 보고 3번에 대해서 한 번씩 보고 그래서 N 케이스에 대해서 M 케이스를 병합한다라고 하게 되면 곱하기 연산이 일어나죠. 이게 조금 유식한 얘기로 빅 O라고 하게 되면 빅 O라는 게 있는데 N 스퀘어라는 말을 써요. 이게 시간 복잡도를 얘기하는데 연산에 소요되는 시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뭐냐? N 스퀘어 이게 뭐냐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 이런 말 있잖아요. 기하급수적으로. 즉 2배가 되면 4배로 연산량이 증가하는 거예요. 2배가 되면 데이터가 2배가 되면 연산 시간이 4배가 되는 거예요. 이게 N 스퀘어, 빅5의 N 스퀘어. 빅5의 그냥 N이라고 하게 되면 2배가 되면 데이터가 2배가 되면 연산량도 2배. 3배가 되면 연산량도 3배. 이거는 이렇게 빅5의 N이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막 해결해야 할 그런 시간 복잡도로 보지는 않아요. 대부분 이렇게 N 스퀘어라고 하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케이스를 아래와 같이 바꾸는 게 지상 과제예요. 예. 알고리즘 분야에서의 지상 과제가 빅5의 N 스퀘어를 빅5의 N으로 바꾸는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게 지상 과제예요. 그래야 성능 튜닝이 가능해지거든요. 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조인이나 유니온은 빅5의 N 스퀘어, 시간 복잡도를 갖는 연산이고 CPU 부하를 많이 요구하고 다시 얘기해서 뭐 그러니까 시스템에 돈을 2배로 들여서 또 안 돼요. 그러니까 계속 데이터가 늘어나면 시스템에 대한 투자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경제성도 떨어지게 되고 시스템 운영 비용 자체가 결국 이 시스템의 운명을 좌우하기도 하거든요. 너무 돈이 많이 들면 운영 자체가 어려워지죠. 자, 그래서 오늘 설명드린 대로 이 슈퍼타입, 서브타입의 병합, 이거는 아까 얘기한 대로 반정교화의 일환이고 테이블 병합 기법 중에 하나다. 그 중에서 슈퍼타입과 서브타입, 즉 이렇게 구성되는 슈퍼타입과 서브타입의 구성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반정교화하는 것이 유리하냐라고 하는 것을 물어보게 되고 거기에 적절하게 플러스 타입, 싱글 타입, 플러스 타입, 원투원 타입을 답할 수 있으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아까 뭐 이 부분은 사실 이제 관계 테이블 병합에 대한 하나의 예시인데, 요거는 반정교화 중에서 테이블 병합을 설명하는 부분이니까, 반정교화 중에 테이블 병합을 설명하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설명드린 슈퍼타입, 서브타입, 관계 테이블 병합 이거는 시험에 꼭 나오는 거니까 반드시 이해하셔야 되고 기출 문제를 제가 봤을 때 뭐 거의 매 회차 혹은 한 번 건너서 한 번 정도로 굉장히 빈번하게 나오는 부분이니까 꼭 이해하시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